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에 오늘 뭐사지. 오늘도 종목별 움직임이 더 중요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BH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죠.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되면서 또 9월에 폴더블 폰 출시까지도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고요. 김종구님은 인터파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티켓 판매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익성을 기대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썩 지금 자리에 잘 맞는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BH라고 하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2,500원 하던 종목이 10배 올라서 이제 3만 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대상투를 기록한 이후에 뭐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상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배 올랐다가 상투치고 떨어진 이후에 이 검은선, 업황선이 훼손이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봤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탈이 될 겁니다. 슬슬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손대면 안 된다. 이 종목이나 지금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똑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상으로는 이런 자리 언저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면 똑같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BH라는 종목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펀더멘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OLED 쪽 애들이 잘 가던 시절은 여기 OLED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 OLED를 이쪽에 채용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갔던 거고 데이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유행이 지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종목보다는 이제 인터파크가 조금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조정을 받았고, 이 종목은 이제 내수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또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산업 성장이 그래도 계속 되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빠진 그런 여파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경우에는 충분히 빠진 인터파크가 이제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상투 이후에 여기가 부러진 종목은 완전히 돌아서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두 종목은 이제 승부차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자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관점에 인터파크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를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지금 스마트폰이 업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시세가 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 여러분 주변에서 몇 개 못 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보시는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한두 개씩 갖고 다닐 때, 이때는 해도 좋은데요,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애기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장이 뭐 답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새로운 제품 상태일 때, 똑같은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7, 8년 전, 2010년대, 2011년, 12년 이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진짜로 투자할 만한 거고, 지금은 뭐 주변에서 애기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3살 배기도 갖고 있죠. 그런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팔 사람한테 다 팔았는데 그 관련 종목이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폴더블 폰이 됐던, 그게 뭐 플렉서블이 됐던, 또는 뭐 5G가 됐던 다 소용없고요. 이미 팔 만큼 다 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가 이제 그 가을철에 메뚜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메뚜기가 왜 죽는지 모르시죠?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절이 지나고 나면 풀이 무성했던, 또는 소위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그 데이터 앨범 메뚜기 떼들이 창궐했다 그런 내용들이 고려시대 때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는 먹을 게 많을 때예요. 우기. 그러니까 사막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기에 많이 생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또 우리나라 메뚜기는 좀 특이해서 가을에 많이 생기잖아요. 먹을 게 많을 때. 근데 메뚜기가 죽는 이유는 날이 추워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주 선별적인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에이스테크와 코인테크의 대결인데요. 일단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장 이전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의 코인테크 올해 말 기준 5천억까지 제품 생산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두 종목이 속한 섹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섹터는 지금 코인테크를 2차 전지로 볼 거냐 아니면 2차 전지가 아니고 공장 자동화의 앞으로 소위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인공지능 그 공장이 되겠죠. 인공지능 세대의 중심 종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섹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박쥐가 이게 그 동물인지 아니면 새 종류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박쥐는 때로는 이제 새 조류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동물 계열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는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 제 판단으로는 이게 새 종류가 아니라 이 소위 그 동물 계열이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공장과 관련돼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되면 지금 뭐 2차 전지만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가 되면 이제 노동력도 줄게 되고 이 노동 투입력이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지만은 사람을 쓰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코인테크는 공장 자동화 관련 종목의 종목 중에서 1등 종목인데 왜 매출액이 지금 올해 예상치가 대략 1,000억인데 내년에 캐파 증설로 5,000억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장기 성장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갈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단 요걸 2차 전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다 바이오주들처럼 다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남극으로 떠난 지 오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아오려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그쪽 섹터가 아니니까 요거에 지금 오르는 것은 인공지능 섹터로 오른다. 단 오늘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추격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이 에이스테크로 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이제 신규 등록 종목이라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면 갑자기 물량 나옵니다. 그러면 급락 나오면 하루에 한 10%씩 빠지는 일이 나오니까요. 쫓아가지 말고 항상 이 좋은 종목인 거 맞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뭐 200%, 한 2년간 이렇게 늘어날 코인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고 많이 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늘렸을 때, 흔들릴 때, 또 특히 지수가 흔들릴 때, 얘들도 이제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흔들리면 조정받잖아요. 그 시점에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뭐 핫하고 또 같이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실적도 좋은 종목 하반기에 더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에이스테크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은 SKC 코오롱 PI를 추천주로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이제 국산화 관련 테마로 묶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노바텍입니다. 폴더블 폰의 필수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윤여민 팀장의 SKC 코오롱 PI가 더 강할까요? 자리는 어떨까요? 네, 일단 노바텍 참 뭐 이 종목 겁나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히토류 얘기 나오면 이렇게 올랐다가 그 급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종목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하루 만에 뭐 하한가도 이렇게 막 거의 맞고요. 여기도 떨어질 때 보면 3만 원 하는 게 15,000원까지 가는데 불과 한 달 반 걸렸거든요. 지금 또 올라와서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안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 좀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시토르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카드를 뽑아 들었을 때 지금 이 중국이 히토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아베 일본 그 총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유무역 쪽과 관련해서 스스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결국은 나중에 이 고립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정 프로세스를 변경을 시키게 되면 그 소재를 어느 날 갑자기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소위 그 최종재를 만드는, 예를 들면 그 오다를 내리는 부품이나 소재 좀 달라고 하든 그 부품이나 소재를 구매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보면 쓸 일이 없거든요. 공정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과거에서 보면 소위 그 시장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크레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틈이 딱 생겼는데, 또는 뭐 절벽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시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나오던 갑자기 꽝이 돼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이 일본이 지금 소재나 부품을 공격한 것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이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에 중국의 히토리 관련한 산업은 나중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드는 그런 얘기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하셨는데, 진짜 무서운 칼은 칼집에 있어서 꺼낼까 말까 할 때가 가장 칼은 무서운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공포감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지, 실제로 칼을 꺼내놓고 보면 이제 칼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히토리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아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로는 계속하지만 진짜로 꺼내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카드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인 이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아직도 뭐 꺼내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그냥 테마주 정도로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SKC 코롱피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OLED 종목 중에 BH하고 네.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리듬이 똑같이 올랐거든요. 보시겠습니까? BH 한번 볼게요. BH.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네. 비슷하게 갔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지금은 SK 코롱피아에는 되고 BH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 배경 자체는 결국 그 일본의 그 공격을 맞설 수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베이스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재에 대한 역량이, BH는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 종목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반도체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그 외에도 또 소위 OLED 이런 쪽과 관련된 소위 그 어떤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이 상당히 핵심적인 분야에 다양한 또 핵심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차트는 비슷해도 종목은 조금 다르다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SKC 코롱피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막 2%대 성장률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은 이미 1980년대 말 거기서부터는 2.2%, 2.3%, 2.4% 잠정 성장률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국민소득 대략 3만 5천 달러 정도 전후가 지나게 되면 어쨌든 어떤 나라든,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그랬듯이 산업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은 이 산업 내에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산업 간의 구조조정도. 그래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세계 랭킹 1위가 안 되고 우리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심지어는 동남아도 만들고 유럽도 만드는 그런 아이템인 경우에는 결국 서로 간의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을 포함한 치열한 경쟁 상태에 들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SKC 코롱피아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가 1등 산업, 앞으로도
제 판단으로 한 20년, 30년 계속 1등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반도체 OLED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지금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와 함께 소재 부품 국산화라고 하는 그런 빅 트렌드에 걸려서 소재 부품 국산화가 총선 끝나면 마감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여당, 야당이 바뀌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산업은 앞으로 30년 갈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SK 코롱피아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게 빠지든 오르든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SK 코롱피아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리한 SKC 코오롱 PI를 꼽아주셨고요. 노바텍은 히토류 테마주로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 오늘 게임주 펄어비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의 신작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염승환 차장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도 큰 폭으로 되었고 미수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이 가스공사는 최근에 이제 유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스 가격은 좀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가스공사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이 공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구조에서 한국전력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별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거고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특히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크게 올리지 않고 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서 가스공사의 상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저점 그리고 2016년 저점 그리고 지금 19년 저점, 3년 사이클 저점에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부터는 하방 영역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 상대적으로 지금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 얘도 보시면 이 검은 선이 깨져 있죠. 이 검은 선이 깨져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대표 종목으로 내세우는 게 아이템이 검은 사막인데요. 검은 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가 중국 관련 소비재주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재 산업재도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드디어 이 얻어맞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예, 제가 이 종목과 관련해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서 막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건 섹터 자체가 중국 소비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섹터 자체는 업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실적 쇼크를 내면서 급락을 맞았거든요. 이겁니다. 바로 섹터가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그런 와중에 혼자 독야청청 좋아봐야 6개월, 1년 가다가 자기도 섹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섹터는 고점을 치고 이미 소위 남극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 벼째고 있어봐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제가 군대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 친구들을 보면은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친구. 또 2학년 마치고 가는 친구, 그리고 가끔은 4학년 마치고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는 4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하는 친구처럼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섹터 자체 친구들 다 군대 가면 역시 가는 것처럼 친구들이 다 남극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같이 이제부터 떠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부산항에서 이제 배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남극을 향해서 이제만 첫 항해를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쪽도 다른 게임주들이 뭐 저가 갱신하면서 계속 내려갔거든요. 컴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네.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여기가 남극 대륙 도착을 한 거고요. 이 컴투스가 여기 부산항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기 시작한 게 이제 2018년 10월 달인데요. 이제 뭐 벌써 얘는 그 남극에 도착한 상태고요. 아마도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1년 후 정도가 되면 또 그 밑에서 고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이 종목은 섹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펄어비스보다는 어차피 빠져 있긴 해도 한국가스공사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뭐 가스공사가 그렇게 썩 기대감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펄어비스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한국가스공사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에서 4강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은요. 인터파크와 에이스테크, SKC 코롱PI와 한국가스공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4강 대결 시작해볼게요. 인터파크와 에이스테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인터파크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지금 내수 네. 쪽에 좀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당연히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다음 파동에서 최근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또 한 차례 빅랠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적도 좀 되고 지금 뭐 이 5G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앞으로 미래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시대로 가려면 당연히 5G 또는 6G라고 요즘에 얘기도 해요. 지금 생각보다 5G에 대한 폰의 판매는 많지만은 이 5G를 대충 넘어가고 6G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일부 기술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저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5G에 원래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도 강적이지만 사실은 화웨이가 이 5G와 관련돼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상당 부분의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차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그런 그 제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술 계열도 그렇다면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서 합니다. 이 에이스테크는 소형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뭐 5G가 되든 6G가 되든 앞으로 기술 계열 가더라도 소형 기지국이라는 것은 결국 그 데이터의 끊김이나 또는 지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오이솔루션이랑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오이솔루션이 4% 조정에 들어갔고요. KMW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2.7% 조정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3.9%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뭐 웬만한 그 기업들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흔들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트렌드 자체는 계속 유효하고 아직도 뭐 슈팅이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에이스테크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인터파크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SKC 코오롱 PI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뭐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뭐 답이 대충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래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스공사는 여러분들 뭐 가스가 미래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SKC 코오롱 PI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정해주셨네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에이스테크 그리고 SKC 코오롱 PI가 됐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밝은 SKC 코오롱 PI일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SK 코오롱 PI는 역시 밝긴 밝아요. 네. 기관도 잘 사요. 근데 중요한 건 탄력이 문제겠죠. 아. 자,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이게 과거에 이제 2017년, 18년도에 얘가 이제 얼마였어요? 한 7,000원 있었거든요. 이게 또 한 8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상틀 치고 조정에 들어왔는데 여기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린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이 물량은 보통은 이 정도 언저리에 다 소화를 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빠지진 않을 겁니다. 많은 소화를 필요하니까 탄력이 약해, 기대수기 약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세요. 장기적으로 이 원형 바닥을 다 만든 다음에, 그죠? 원형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형 바닥 만드는 데만 이 그림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신 아이템으로 성장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극으로 떠난 친구들, 네, 소위 밤에만 떠나는 게 아니고 남극으로 떠난 친구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이스테크는 지금 신고가 근방에 갔다가 잠깐 쉬는 거라서 제 판단은 두 종목의 승자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우승 종목은 에이스테크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오늘 에이스테크가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빨리 가기도 하겠고요. 이 매물 소화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어떤 주도 세력이 이 종목을 끌어가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 주식은 이제 추세 추종형 매매가 있고 추세 역행형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추세 추종형 매매이면서 이 5G가 되든 6G가 되든 간에 소위 소형 기죽 설치는 뭐
불가피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5G의 성능 향상과 이것이 나중에 소위 자율주행을 포함한 많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게 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5G의 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실적이 많이 간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네. 이 종목은 많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지금 자리도 편안한 자리가 아니냐 싶어서 오늘 우승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은 매수가 9천 지금 뭐 한 600원 정도,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우승 종목 에이스테크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4시인가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 4시에 합니다. 지금이 요즘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10년 고점, 그러니까 IMF와 같은 10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10년 사이클에 대한 그런 고점 얘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10년 위기설은 많은데요. 중요한 건 10년 저점설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악재는 눈에 보이지만 변화되는 저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저점을 모색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실마리를 찾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데이터가 작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 악재가 많습니까? 호재가 많습니까? 네, 바닥권에는 악재 투성이에요. 거기서 작은 호재로부터 앞으로의 전환 과정을 네. 찾아내는 실마리, 그걸 갖고 미래를 읽어내는 비전, 그걸 갖지 못하면 왜 10년 주기설 위기만 얘기하고 10년 주기설의 기회, 저점을 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바로 10년 주기설의 저점, 그리고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는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IMF 때 1998년 저점 때와 투자 심리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상승을 준비해야 될 때고요. 이번 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만은 이 실적 발표는 부정적인 이슈를 다 털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 정도에 또 우리 한반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9월달 고위급 회담, 8월달 실무 회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남북 경협의 앞으로의 진도, 그리고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간에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 협상들이 결국 준 수교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합주나 이런 쪽에 대한 관련 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무방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구 매니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